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힘들고 출근길이 마치 천근만근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폭발해서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번아웃의 문턱에 서 있거나 이미 그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묵묵히 참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기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잠을 좀 더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주말에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쉬어도 피로는 가시지 않고 마음의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의 무서운 점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번아웃을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직업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며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 때문에 지치고 소진되는 우리 마음의 경고등 같은 거죠. 이러한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직무 성과, 심지어는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아웃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가는 걸까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 처리해야 할 일들의 압박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둘째,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거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셋째,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 워라밸 붕괴입니다.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외에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의미 없는 반복적인 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의 번아웃 경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이구야, 번아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럼 나는 혹시 번아웃일까? 궁금하시죠? 몇 가지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정서적 소진입니다. 업무에 대한 감정적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예요. 마치 텅 빈 배터리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열정도 사라진 느낌이죠.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퇴근 후에도 업무의 그림자가 나를 쫓아다니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인격화인데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동료나 고객에 대해 냉소적이고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절하고 상냥했던 내가 어느새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회의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효능감 감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떨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계속 드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게 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은 계속 피곤하고 두통이나 소화 불량이 잦아지거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작은 움직임조차 버겁게 느껴지게 만들죠. 또한 무기력증, 의욕상실, 불안감, 자기 혐오 같은 심리적인 증상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쉽게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극도로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소한 실수가 잦아지고 중요한 업무를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업무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행동 변화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엄마, 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아침에 겨우 일어났는데도 너무 피곤해. 이거 왜 이래? 혹시 나도 번아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함께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각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다. 업무에 대한 흥미나 열정이 사라졌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졌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불면이 반복된다. 회사 일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냉소적인 태도가 든다. 이 문항들 외에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번아웃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0에서 10점이라면 정상 범위로 일시적인 피로일 가능성이 높고 11에서 20점이라면 경미한 번아웃 상태이니 회복 루틴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21에서 30점이라면 중등도 번아웃으로 회복을 위한 계획과 환경 조절이 필요하고 31점 이상이라면 고위험 번아웃 상태이니 전문가의 상담과 적극적인 지원을 권장합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워라밸을 철저히 지키세요.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과감히 차단하고 일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카톡을 끄거나 업무 관련 앱 알림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퇴근 후에도 업무를 생각하거나 연락에 시달린다면 진정한 휴식은 요원합니다. 의식적으로 업무와 나를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능동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주말 내내 집에서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거나 평소 즐겨하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혹시 잠잘 시간도 없어 하고 말씀하시나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잠은 양질의 휴식 그 이상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세요. 힘든 일을 혼자서 사귀지 말고 가족, 친구, 믿을 만한 동료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해낸 작은 일들이라도 좋으니 기록하고 오늘도 잘했다 하고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들이 쌓여 큰 동기가 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긍정적인 자기 강화는 번아웃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시도해보세요. 요즘 명상 앱도 정말 잘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좋은 명상 가이드 영상이 많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잠시 멈춰서 내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은 불안감을 줄이고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심각한 번아웃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되거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번아웃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인데요. 2025년이라는 지금 이 시점에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공동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젊은 MZ세대의 번아웃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처럼 변화하는 근무 환경 속에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유연근무제 도입처럼 직원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상담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해소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과도한 업무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분배는 직원들의 불만을 줄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인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5년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번아웃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것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냥 견뎌야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묵묵히 버텨내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화약이 계속 쌓이다가 작은 불꽃 하나에 터져버리듯이 우리의 스트레스도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크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번아웃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화약고를 그냥 두지 마세요.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기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시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든 건 아닐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주변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군대 가서 엄마를 더 보고 싶어 하듯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내 안에 더 단단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고 내가 단단해야 다른 사람을 지지할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번아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함께 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히 참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노고를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